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와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프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이 된 지하학과 대학생입니다. 한창 취업 때문에 걱정할 나이네요. 걱정할 학년이네요. 최근 팀노바 유튜브를 알게 되었고 영상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아가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팀원들의 작품과 함께 팀장님의 평가는 어디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부에서는 많이 하는 것들인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흔하게 사실 보기가 힘든 게 이상한 거죠. 사실 왜냐면 이제 대학생이고 대학에서 교수들이 해줘야 되는 건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있죠. 우리나라 현 교육 시점에선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질문 1번. 모든 코드는 팀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글링을 통해 소스코드를 찾고 나에게 맞게 조정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건가요? 쓰셔도 되죠. 실제로도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나 이런 게 되게 많고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걸 쓰더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사용법이나 이걸 썼을 때 내 프로그램에 녹여내야 되는데 그 녹여내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히 그냥 붙여넣으면 된다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멍청한 거고, 제대로 오픈소스 많이 안 써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 어느 정도는 그 시너지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붙이려면 여러 가지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붙여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사용을 하려면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유저들은 조금만 버그 나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허접한 거 아니야? 외부에서 갖다 쓰면 허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제가 그 허접하다는 걸 좀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동영상 플레이어로 유명한 이 팟플레이어잖아요. 팟플레이어를 제가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카카오에서 지금 현재 저작권을 갖고 있죠. 카카오코프라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프로젝트 기간은 굉장히 길었고 이런 플레이어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프로그램 정보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정보가 있고, 저작권 정보를 누르시면 여기 저작권에 대해서 명시가 되는데, 여기 저작권 정보에서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비디오 디코더는 FFmpeg다. FFmpeg.org를 사용하였고, 그러면 이렇게 이거 옆으로 FFmpeg 라이선스는 LGPL을 따릅니다. LGPL 라이선스는 설치 디렉토리 lgpl.tx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봐봐요. 이것도 수정된 FFmpeg 소스는 http get.daum.net dbil ffmpeg.zip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픈소스 이거 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 그 카카오에서 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서 짰냐? 이거는 ffmpeg에서 짠 거예요. 저 ffmpeg.org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 있고, 어바웃을 눌러보면 우리는 이렇다 라고 자기네들을 소개하고 있고, FFmpeg라는 게 있고, FFplay가 있고, FFprobe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오픈소스인데, 이게 이제 영상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예요. 근데 이거 갖다 썼으면은 지금 뭐 카카오 쪽도 뭐 그 허접한 건가요? 직접 다 이 디코더 안 만드는 카카오는 완전 허접한 거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예전에 팀노바 작품 같은 거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노바 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왜 까는지는 뭐 안 봐도 뻔하고요. 그냥 뭐 신입들이 돈 많이 받으니까 짜증 나겠지, 뭐 사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팀노바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을 하든 뭘 하든 어떤 뭐 팩트 기반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개발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딱히 제가 막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는데,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막 이렇게 예를 들면은 마치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BI 코드를 딱 던져. BI 코드 던져. 예를 들면 저거 다 복사 붙여넣기 한 거 아니야? 저거 다 오픈소스인데 오픈소스 갖다 써놓고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잘하는 척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무슨 현업 경험이 없이 내가 이걸 창업을 한 사람이라면 그거에 반박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현업을 되게 오래 했거든. 그리고 이 FFmpeg나 오픈GL이나 저 때는 뭐 게임 개발하고 막 이럴 때 오픈GL 막 직접 달아야 되고 막 그랬었거든. 지금은 좋은 엔진이 있으니까 막 그런 오픈소스가 마치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거는 멍청한 거고요. 심지어 유니티나 언리얼에 가면은 오픈소스 사용 내역을 본인들도 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픈소스 없이 개발을 한다는 건 가능은 하지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생산성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거 보시면 이거 다 오픈소스예요. 압축 라이브러리 사실 뭐 카카오가 못 만들어서 안 만드나? 그렇게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일일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오픈소스를 사용한다는 게 사용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뭐 라이선스적인 정책, 규칙 이런 걸 지켜주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LGPL인 경우에는 소스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적인 측면에서만 지켜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크게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뭐 그 나쁜 게 없으면 사용을 하는 게 생산성 측면에서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싫어하는 웨골스 개발자들 또는 팀노바를 까는 그 웨골스 개발자들조차도 이 오픈소스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본인들은 뭔가 직접 다 짜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진짜 바보 같은 행위예요. 왜냐면은 소위 이제 여기 까는 애들 중에 웹 개발자들 되게 많은데 그 웹 개발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HTTPS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SSL 라이브러리 자체가 대부분 오픈 SSL에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오픈소스를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 얘기만 해도 안드로이드 내부에 지금 내장되어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GCC 같이 이제 뭐 컴파일러 같은 그런 것들도 존재하고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가 내부에 내장되어 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떡하니 알려주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를 자기를 하면서 오픈소스를 자기는 최소화해 쓰는 지는 잘한다 이거지.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연봉이 많이 높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픈소스를 남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핵심은 자기가 어느 정도 짜주는 건 도움이 되지만 사실 뭐 생산성 측면, 이게 어떤 그 시간이 한정될 때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사용한 사람을 비난할 것도 아니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거든. 제가 지금 뭐 예전에도 많이 올렸지만 페이스북에만 해도 오픈소스를 100개가 넘는 걸 써요. 그럼 구글은 안 쓰냐?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궁금하면 라이선스 정보, 자기가 본인이 사용하는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에 라이센스 정보 쪽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많이 써요. 오히려 요즘은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거를 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보고 검토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실험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게 훨씬 중요한 경우가 더 많지, 어떤 이거를 사용한다고 비난하는 애들은 본인이 지가 쓰고 있는 오픈소스의 존재도 모르는 좀 멍청한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발자들이 못된 성향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 쟤네들은 코딩 하나도 못하고 오픈소스만 갖다 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코딩을 못하면 검증도 못할 뿐더러 이 많은 라이브러리들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팟플레이어가 지금 겉핥기 하는 건가? 저는 강력한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좀 적게 쓴 편이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실제로 훨씬 기성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쟤네 몰라서 저렇게 우리 애들 뭐 괴롭히고 까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아는데 일부러 욕먹으라고 조작을 하나. 뭐 이미 유명하죠. 이전에 우리 그 팀원 한 명 그 이력서 일부 따가지고 조리돌림한 그 사람도 그 팀원이 그 회사에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자꾸 연봉 깎으려 그래.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자기 회사에 그 이력서 쓴 사람을 일부러 조리돌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 누가 지원하고 싶냐고.
근데 거기에 프레임이 이미 욕먹을 프레임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걸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본인들은 오픈소스 안 쓰나 하면은 본인 자사 제품 보면은 오픈소스 다 써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아는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와전돼서 그렇게 된 건데, 본인이 직접 짠다는 건 본인이 직접 테스트도 완료하고 본인이 코드를 짜야 돼서 이게 여러 개 쓰더라도 그냥 갖다 붙인다고 붙여지는 게 아니고, 내 프로그램에 맞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연결 과정을 거치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준 시너지를 가지고 내부에서 코딩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지의 문제도 있고 코딩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아웃풋이 오면 그거를 연결을 해서 다른 상호작용 해야 될 것들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코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만큼 썼고, 페이스북도 따지고 보면 막 100개 막 200개 진짜 많아요. 라이센스 계속 올려보면 미친듯이 올라와요. 정말 다 올려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10분 동안 해도 계속 나와요. 오픈소스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앱, 안드로이드 앱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얘네도 굉장히 기술 검토에 정신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발자의 일을 단순 코딩이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알고리즘에만 집착하죠. 근데 문제는 단순 코딩이 아니에요. 개발자 일은 기술 검토도 개발자 일이고, 어떤 기술이 나온지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도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고, 생산성 관리도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건데, 이제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팀노바 팀원들이 잘 못 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수료자들 지금 없어 난리야. 그러니까 구직 같은 경우도 너무 인기가 많고,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수료자들이 나서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인기가 왜 많냐? 내가 구직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 뻥을 치냐?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런 내역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희는 딱히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한 행동들이 업계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의 개발자가 아니라면 구직이 안 돼야 되는데, 사실 고연봉으로 계속 구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이유예요. 조금만 돌아보고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굉장히 큰 회사에서 이렇게 오픈소스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요게 와전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좀 와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받아들이시는데, 실제로는 구글링을 통해서 소스를 쓴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구글링을 한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월급 주는 주체는 본인이다. 그럼 본인이 그 소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돌렸을 때 생기는 시너지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이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의미를 분석 안 하고 사용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갖다 쓴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거를 비난하진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게 검증이 안 된 소스가 너무 많이 돌아서 자기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에러 나면 그 오픈소스 그 소스 뭐 블로그에 올린 사람들 뭐 욕할 겁니까? 본인이 월급 받고 검토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고, 다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검토를 할 자신 없으면 본인이 직접 짜야 됩니다. 질문 2. 수료자 105명이 나오기까지, 수료자 105명이 아니고 취업자가 105명이에요. 수료자는 지금 한 130명, 140명 될 거예요. 130명? 왜냐면 거기 대학원 진학한 애들 있고, 그리고 수료 취소된 애들도 뭐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약속 안 지켜서 수료 취소된 애들 꽤 많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남은 애들, 뭐 이런 친구들 빼고 이제 취업자, 순수 취업자. 그리고 최근에 수료자가 한 7명?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 보니까 수료자가 7명 정도 나와서 7명에서 8명 정도는 현재 구직 중이고, 실제로 지금 취업한 내역을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지금 106명 취업을 했고, 이제 사실상 이제 현정이도 거의 취업을 하니까 107명 정도 취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수료자가 아니고 취업자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학교 남은 친구들 학교 끝나고 와서 이제 이제 4학년 졸업하고 와서 이제 같이 구직할 거예요. 105명이 나오기까지 전체 수강 신청자는 몇 명이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수강 신청자는 한 400명, 500명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생존율이 한 30% 좀 안 되거든요. 20%, 30%. 근데 요즘 좀 길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올라가는 대신에 이제 수료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중도 포기라고 해도 지금 말이 포기지, 그런 친구들까지 합치면 지금 취업자가 최소한 300명, 400명은 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수료자가 취업한 게 아니고 그냥 중도 포기했는데, 얘기 대략 들어보면 이제 내부에 있는 응용 2단계 팀원들이랑 동기니까 연락이 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친구는 3,300으로 가고 어떤 친구들은 뭐 3,600, 3,700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응용 2단계까지 올라오고 갔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응용 1단계 때 포기하는 거기 응용 1단계 정도 되면 한 50%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수강 신청한 그 클래스 인원에. 근데 응용 1단계까지 하면은 보통 취업 안 된 친구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물론 이제 조건이 이렇게 수료자만큼 좋긴 좀 힘들고, 그리고 한 응용 2단계 중간에 나간 애들은 수료자들이랑 거의 비슷한 연봉을 받는데, 다만 제가 의도한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죠. 제가 딱 원하는 각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을 봐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한 3,400명 정도, 400명? 400명 정도 들어오지 않았었나 싶네요. 계산을 대략 해보면 1년에 아니야, 더 많이 들어왔겠네요. 한 600명 들어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게 좀 달라요. 1기 때랑 2기 때랑 3기 때랑 4기 때랑 좀 모집이 조금 달라가지고 인원이나 이런 게 달라서 1기 때가 제일 조금 들어왔고 그때는 뭐 8명 모집할 때도 있었고 4명 모집할 때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1기 때는 별로 없었고 2기 때가 2기 때가 조금 있었고 3기 4기 때가 제일 많죠. 지금이 모집 인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한 3, 4기 때는 한 달에 24명 기준으로 많이 모집을 했으니까, 예, 한 달에 24명 기준으로 많이 모집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년에, 근데 그게 꼭 꽉 차는 것도 아니었고 1년에 한 240 되려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지? 1년에 240에 넘죠? 한 300 좀 안 되겠네요? 1년에 300 하면 최근 2년 동안에는 아까 4기랑 3기 때는 한 500명 안팎일 것 같고, 뭐 1기 때가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2기 때도 그렇게 많진 않아서 뭐 하면 6, 700명 되겠네요. 그렇게 와서 지금 100명 남으니까 이게 생존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네요. 한 15% 되려나? 근데 최근 그런 건데, 실제로 뭐 그러니까 지금 취업자 기준으로 그런데 수료자 기준으로 한 150명 되고요. 수료 이후에 본인 스스로 나가거나 이게 있고 팀노버 라이센스를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랑 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졸작 같은 걸 다 제출을 해야 완벽하게 졸업을 인정하는데, 이제 몇 개월 기다렸는데도 졸작을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린 친구들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수료 후에 이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뭐 한 20명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대학원 간 친구들도 한 4-5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 잘렸죠. 지금 최근에 잘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료자가 조금 적은데 150명 이상이에요, 수료자 자체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온 것 대비 수료하는 율이 한 20%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취업자만 합치면 한 400명 이상 할 거예요. 팀노바 하고서 막 고맙다고 보내오는 되게 편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연락이나 뭐 기초만 끝나고 나갔는데 취업됐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죠?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